화성에 인류의 도시를 짓는다? 정말 영화에나 나올 법한 이야기 같죠? 그런데 이 꿈이 지금 어디까지 와 있을까요? 오늘은 인류의 가장 위대한 꿈, 화성 식민지 건설에 대해 한번 깊숙이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공상과학과 현실, 그 사이의 진짜 이야기를 시작하죠. 자, 이 숫자부터 한번 보시죠. 100만 명. 이게 바로 스페이스X가 2050년까지 화성에 세우려는 자급자족 도시의 목표 인구입니다. 100만 명이요? 정말 어마어마한 숫자 아닌가요? 잠깐만 눈 감고 상상해 보세요. 화성에 100만 명이 사는 도시라니. 물론 이렇게 거창한 계획 뒤에는 아주 원대한 비전이 있습니다. 인류가 지구라는 단 하나의 행성에만 묶여 있으면 언젠가 위험에 처할 수 있으니 여러 행성에 걸쳐 사는 다행성 종족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정말 영감을 주는 생각이에요. 그리고 이게 그냥 뜬구름 잡는 소리만은 아닙니다. 뉴사우스웨이스 대학교의 세르칸 사이담 교수 같은 전문가들은 2050년, 그러니까 바로 우리 세대 안에 화성에 인간 식민지가 들어설 거라고 꽤 확신하고 있거든요. 자, 그렇다면 이 어마어마한 꿈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서 지금 누가 가장 열심히 뛰고 있을까요? 그 경쟁의 현장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 현재 이 경쟁을 이끄는 두 거인은 다들 아시는 스페이스X와 나사입니다. 근데 재밌는 건 두 기관의 접근 방식이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스페이스X는 식민지 건설이라는 최종 목표를 향해 정말 저돌적으로 돌진하는 느낌이라면 나사는 달을 일종의 징검다리로 삼아서 훨씬 더 신중하게 탐사 위주로 차근차근 나아가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목표 시점도 좀 차이가 납니다. 스페이스X는 몇 번 수정을 거치긴 했지만 2030년을 유인 탐사 목표로 잡고 있고요. 나사는 2030년대 후반에서 2040년대 초를 보고 있습니다. 물론 아시다시피 이런 날짜들은 워낙 어려운 프로젝트라 계속 바뀔 수 있다는 점 기억해둬야겠죠. 좋습니다. 어떻게든 화성에 도착했다고 칩시다. 근데요, 진짜 게임은 그때부터 시작입니다. 화성에 가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려운 도전, 바로 그곳에서 살아남는 것이죠. 도대체 왜일까요? 화성이 뭐길래 지구의 사막이나 남극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그렇게 극도로 위험한 곳이라고 하는 걸까요? 이 표를 한번 보시면 바로 답이 나옵니다. 지구랑 화성을 딱 놓고 비교하면 이건 차이가 어마어마합니다. 평균 기온, 중력, 대기, 방사선 하나 만만한 게 없어요. 그야말로 생명체에게는 극도로 적대적인 환경인 거죠. 우선 추위부터 볼까요? 영하 55도. 이게 제일 추울 때 온도가 아니라 화성의 평균 기온입니다. 정말 뼈가 시릴 정도의 추위가 일상이라는 거죠. 하지만 추위는 그냥 맛보기예요. 진짜 무서운 건 눈에 보이지도 않는 방사선입니다. 화성 표면의 방사선은 국제우주정거장보다 2.5배나 더 강력해서 딱 3년만 있어도 우주비행사가 평생 노출되어도 괜찮다고 하는 허용치를 그냥 넘어버립니다. 정말 치명적이죠? 그렇게 방사선을 맞으면서 버티는 동안 몸은 또 몸대로 약해집니다. 중력이 지구의 38%밖에 안 되니까요. 우리 몸의 뼈는 점점 약해지고 근육은 급격하게 줄어들게 됩니다. 말 그대로 몸이 녹아내리는 거죠. 어디 그뿐인가요? 대기의 95%가 이산화탄소라 숨도 쉴 수 없죠. 치명적인 자외선을 막아줄 오존층 같은 건 아예 없죠. 거기다 온 행성을 뒤덮으면서 모든 장비를 망가뜨리는 유독성 먼지 폭풍까지. 정말 총체적 난국입니다. 자, 그럼 이 지옥 같은 환경에서 도대체 어떻게 살라는 걸까요? 바로 여기에 인류의 희망이 있습니다. 현지 자원 활용. 영어로는 ISRU라는 아주 중요한 기술인데요. 쉽게 말해서 화성에 널려있는 자원을 이용해서 필요한 걸 직접 만들어 쓰는 화성판 자급자족 기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ISRU의 가장 대표적인 예가 바로 현지에서 로켓 연료를 만드는 겁니다. 과정이 정말 기가 막히는데요. 먼저 화성의 대기에서 이산화탄소를 쫙 빨아들이고요. 흙이나 얼음에서 물을 뽑아냅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를 잘 조합해서 우리가 숨 쉴 산소도 만들고 지구로 돌아갈 때 쓸 로켓의 메탄 연료까지 만들어내는 거죠. 대단하지 않나요? 자, 그런데요. 이런 기술적인 문제만 해결하면 다 끝날까요? 아닙니다. 어쩌면 가장 어려운 도전이 남아있을지도 몰라요. 바로 기계가 아닌 사람의 문제입니다.
화성으로 가는 그 끔찍하게 긴 여정. 인간의 정신은 과연 버텨낼 수 있을까요? 이 여정이 인간에게 미치는 정신적인 대가는 상상을 추월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극심한 향수병이나 외로움이 깊은 우울증, 심각하면 정신병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 수밖에 없을까요? 왕복하는 데만 3년이 걸리는 여정이고요. 통신하는 데 최대 24분이나 걸리니까 지구에 있는 가족과 실시간 대화는 불가능합니다. 과거 마스 500이라는 모의 실험에서도 참가자들이 만성적인 수면 부족과 극심한 고립감에 시달리는 결과가 나왔었죠. 그리고 돈 문제. 이걸 빼놓을 순 없죠. 5천억 달러. 우리 돈으로 600조 원이 넘는 이 돈은요. 나사가 추정하는 첫 번째 유인 탐사 임무 딱 한 번에 드는 비용입니다. 식민지를 짓는 게 아니라 그냥 딱 한 번 갔다 오는데 이 정도 돈이 든다는 거죠. 정말 천문학적인 액수입니다. 진정한 자급자족 식민지를 만들려면 말 그대로 모든 걸 화성에서 처음부터 다시 만들어야 합니다.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지구에서 전자제품 하나 만들 때도 수천 개의 공장이 필요한데 그 모든 산업 기반을 화성에서 맨 땅에 헤딩하듯 새로 구축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거대한 도전인지 감이 오시죠? 자, 이 모든 조각들을 쭉 맞춰보면 한 가지 사실이 분명해집니다. 화성 식민지 건설은 번쩍하고 해치울 수 있는 프로젝트가 절대 아니라는 것. 이건 단거리 경주가 아니라 여러 세대에 걸쳐서 이어가야 할 아주 긴 마라톤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크게 엇갈립니다. 사이담 교수처럼 2050년을 낙관하는 시각도 분명 있지만 이 계획의 선구자인 일론 머스크조차 최근의 목표 시점을 20년이나 놓쳤고요. 일부 전문가들은 예측 가능한 미래에는 아예 불가능하다고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가장 중요한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인류의 첫 발자국을 화성에 남기는 탐사 임무, 이건 2030년대에 충분히 가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구의 지원 없이 스스로 살아남는 진정한 의미의 자급자족 식민지는요, 그건 훨씬 더 먼 미래, 아마 21세기 후반이나 22세기는 되어야 본격적으로 이야기해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전은 계속됩니다. 인류의 역사는 언제나 불가능해 보였던 것들을 결국에는 성취해온 역사였으니까요. 과연 화성은 우리의 역사의 위대한 다음 장이 될까요? 아니면 우리가 결코 넘을 수 없는 한계의 최종 국경으로 남게 될까요? 그 답은 아직 쓰여지지 않았습니다.